한지연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입술 끝을 다듬었다. 1년 꼬박 1년 동안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마지막 연애가 그렇게 끝난 후 지연은 관계라는 단어 자체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사 동료의 강력한 권유로 소개팅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지연은 그 말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소개팅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고 지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입은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연 씨죠? 유태호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예상과 달리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 지연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태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지연은 어느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출판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이야기, 가끔 읽는 책 이야기까지 태호는 집중해서 듣는 눈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끝내긴 아쉽네요. 저녁 시간 괜찮으신가요? 근처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태호의 제안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진 후 적당한 핑계로 자리를 뜨는 것이었죠. 하지만 태호의 진중한 대화 방식과 부드러운 매너에 지연은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네, 좋습니다.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태호는 자신의 차를 권했다. 지연은 잠시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미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상대였고 위험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차는 깔끔했고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죠. 태호는 운전하면서도 때때로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통화 좀 받을게요. 태호는 블루투스로 통화를 받았다. 건설 현장 관련 업무 통화였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어투로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다. 지연은 소개팅 전에 들은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이 진짜임을 확인하곤 안심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저녁은 완벽했다. 태호는 와인을 고르는 안목도 있었고 지연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추천해 주었죠. 대화는 더 깊어져서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벌써 11시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태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연도 놀랐습니다. 소개팅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집에 가려면 마지막 전철을 타야 했습니다. 멀리 사시는데 이 시간에 가기 그러네요. 근처에 괜찮은 모텔이 있어요. 잠시 쉬었다 가시는 건 어떨까요? 지연은 순간 굳었다. 첫 만남의 모텔이라니.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태호는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차에서 기다릴게요. 피곤해 보이셔서 그냥 잠시 눈 붙이시라고요. 태호의 말에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밤늦게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태호는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럼 잠시만요. 정말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모텔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운 태호는 지연을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낮은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차에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 로비에서 체크인만 하고 올게요. 차 키는 꽂아둘 테니 필요하면 히터 켜서 따뜻하게 계세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지연은 조수석에 기대 앉아 그가 모텔 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호가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소개팅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텔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랜드 호텔이라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도 될까 싶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태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그의 진지함과 매너, 배려심,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유형의 남자였습니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죠. 휴대폰을 들어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체크인 오래 걸리나 봐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연은 창문을 내리고 밖을 둘러보았습니다. 모텔 주변은 조용했고 간간히 차량 몇 대만 지나갔죠. 30분이 지났다. 지연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은 불안감에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모텔 입구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폈지만 태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로비에 들어서자 반쯤 졸고 있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 함께 온 남자분 못 보셨나요? 키가 크고 정장 입은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최근에 들어온 남성 손님은 없었는데요. 혼자 오신 여성분들만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다. 분명히 태호는 이 로비로 들어왔죠. 지연은 CCTV를 가리켰다. 혹시 CCTV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부터 고장났어요. 수리기사를 부를 예정이지만 지연은 다시 차로 돌아왔다. 차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태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방이나 물건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았죠. 지연의 가방만이 뒷좌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태호와 나눈 메시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휴대폰이 꺼졌죠.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지연은 점점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소개팅 남자가 모텔 앞에서 사라졌다고? 그것도 자신이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죠. 블랙박스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블랙박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태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는 모텔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에서 내린 후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수석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넣은 다음 모텔과는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조수석 아래를 살폈다. 작은 약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죠. 졸음이 갑자기 몰려온 이유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손이 떨려 약병을 제대로 집어들기도 힘들었습니다. 라벨은 떨어져 있었지만 분명 수면 유도제 같은 것이었죠. 설마 자신이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약을 탄 것인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패닉 상태에서 지연은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싸웠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태호는 분명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다시 살폈다. 모텔 뒤편으로는 어두운 숲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너무 위험했죠.
지연은 모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주차장 구석, 희미한 가로등 아래 맨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죠. 지연은 휴대폰이 꺼진 것을 기억하고 모텔 로비로 다시 들어갔다. 죄송한데 휴대폰 좀 충전할 수 있을까요? 급해서요. 직원은 마지못해 카운터 아래 충전기를 건넸다. 여기서 좀 충전하세요. 잠시 후 휴대폰이 켜졌다. 지연은 태호의 이름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구글, 어디에서든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유태호라는 이름으로는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왔다. 지연은 그가 말했던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을 추가해 검색했지만 그와 일치하는 프로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편의점 같은 곳 있나요? 직원은 건물 왼쪽으로 나가면 100m쯤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지연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은 밤늦게도 밝게 빛나고 있었고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지연은 물병을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CCTV 같은 거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가게 구석에 있어요. 왜요? 지연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고 약을 탄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평소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테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놀랍게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빈이라는 이름표를 단 아르바이트생은 매니저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해 주었다. 다행히 편의점 카메라는 모텔 입구와 주변 도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대를 맞춰 영상을 확인했죠. 저기요. 수빈이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분명 태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모텔 로비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누군가를 경계하듯 주변을 살피고는 모텔 뒤편 숲길로 빠르게 사라졌죠.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 이상해요.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수빈의 말에 지연은 놀랐다. 정말요? 여기서요? 네, 다른 여자분이랑 있었어요. 그때도 비슷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호는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수빈은 계속해서 이전 날짜의 영상을 확인해 주었다. 셋째 날 밤, 태호로 보이는 남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나타났다가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여성도 한참을 기다리다 혼자 떠났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빈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경찰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증거라고는 블랙박스 영상과 라벨이 없는 약병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근처 파출소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제 교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같이 가줄까요? 지연은 수빈의 친절함에 감사했다. 두 사람은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실감했죠. 만약 태호의 계획대로 약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사건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약병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수법이 최근에 비슷한 신고가 몇 건 있었어요. 경찰관의 말에 지연은 놀랐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최근 석 달간 비슷한 패턴으로 여성들을 속인 남자에 대한 신고가 있었어요. 수면제를 이용해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빼앗거나. 경찰관은 말끝을 흐렸다. 뒷말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연은 태호와 찍은 사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개팅에서 만나 채 하루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영상을 저장하고 지연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청했다. 그 남자의 실명이 유태호라고 확신하십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개팅에서 그렇게 소개했을 뿐이니까요. 경찰은 태호가 제시한 직업과 기타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런 사건들의 용의자는 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여러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지연은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다. 자신은 그저 소개팅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위험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니. 게다가 태호는 자신의 많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직장, 사는 곳, 근처, 취미 등 소개팅에서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들이 이제는 모두 위험 요소로 느껴졌죠. 당분간 경계하셔야 할 거예요. 혹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상황이 생기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파출소를 나오는 길 수빈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오늘 밤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지연은 집에 가고 싶었지만 태호가 주소를 아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근처 다른 모텔에서 하루 묵을까 해요. 저희 집이 근처인데 원하시면 우리 집 소파에서 주무셔도 돼요. 처음 보는 아르바이트생의 제안이었지만 지연은 그 친절함이 고마웠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지만 모텔에서 지낼게요. 정말 감사해요. 많이 도와주셔서. 다른 모텔을 찾아 체크인한 지연은 방문을 꼼꼼히 잠갔다.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태호의 부드러운 미소, 세심한 배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 그를 완전히 신뢰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죠. 침대에 누운 지연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소개팅을 주선해준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지연 씨. 지연은 공포에 휩싸였다. 태호였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아마도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되었겠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지웠습니다. 답장을 보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와 어떤 접촉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한 지연은 일찍 모텔을 나왔다. 집으로 바로 가기가 꺼려져 카페에 들어가 잠시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지나가는 것 같았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태호였을까? 아님 과민 반응일까? 지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혼자 있기 불안했죠. 회사로 향해야 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고 안전할 테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지연은 몰래 자신을 추적하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 괜찮아? 소개팅을 주선해준 동료 미연이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연아, 그 소개팅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야? 미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사촌 오빠 친구래. 괜찮았어? 인상이 좋다고 하던데. 지연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 사람 위험해. 어제 있었던 일을 지연이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미연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촌 오빠한테 당장 물어볼게. 이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 미연은 그 자리에서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사촌은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했죠. 누군가가 사촌인 척하며 미연에게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태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그녀를 노리고 있었죠. 게다가 그는 지연의 회사까지 알고 있었다. 동료의 사촌인 척 접근해 소개팅을 주선했으니까요.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우리 회사를 널 알았던 거야? 미연의 질문에 지연도 답을 할 수 없었다. 이제 회사도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지연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죠. 지연은 사무실에 들어가 팀장으로서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심신이 너무 지쳤다는 핑계였죠. 오늘부터 2, 3일 자리를 비울게요. 급한 일은 전화 주세요. 회사를 나온 지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집도 회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지연은 잠시 생각한 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던 옛 남자친구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씨? 지연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지연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성우는 IT 보안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가였습니다. 1년 전 헤어졌지만 크게 다툰 건 아니었죠. 서로 바빠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뿐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성우와 카페에서 만난 지연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약을 탄 일, 갑자기 사라진 일, 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까지요. 성우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뭔가 심각한 범죄자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성우는 생각에 잠겼다. 휴대폰 번호부터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도 못 가겠고. 성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제 집 게스트룸을 쓰시겠어요? 보안 시스템이 좋은 아파트라. 지연은 고마웠지만 전 남자친구 집에 묵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성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성우의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키카드가 필요했고 현관문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스트룸은 깔끔했고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죠. 괜찮으세요? 성우가 물었다. 지연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친구로서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성우는 노트북을 꺼냈다. 그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혹시 그 사람 사진 있으세요? 지연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처한 흐릿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성우는 그것으로 얼굴 인식 검색을 시도했지만 화질이 너무 낮아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 태호가 사용했던 전화번호를 역추적해 보기로 했죠. 이 번호는 선불폰이네요. 추적이 어렵습니다. 지연은 실망했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좀 더 깊이 파볼게요. 그가 남긴 다른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성우는 몇 시간 동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성우는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성우의 말에 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러 기사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데이트 사기꾼, 여성 다수 피해, 소개팅, 사기주의보 기사 속 남자의 인상착의가 태호와 비슷했죠. 이 남자가 지난 2년간 최소 10명의 여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소개팅이나 데이팅 앱으로 만나고
호감을 사고 그 다음 지연은 몸서리를 쳤다. 그 다음엔 뭘 했대요?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계좌를 비우거나 신용카드를 도용했어요. 심한 경우에는 성우는 말을 아꼈지만 지연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태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노리는 흉악범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성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기사들에 나오는 범행 패턴과 약간 달라요. 태호는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보통은 피해자를 끝까지 이용하는데 지연도 고개를 갸웃했다. 맞아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태호가 차에 약을 놓고 갑자기 사라진 것.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말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성우의 집에서 잠을 설쳤다. 머릿속은 어젯밤 나눈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태호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무엇이 그의 계획을 방해했을까? 욕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다. 모텔 주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죠. 지연은 얼른 나와 성우에게 말했다. 혹시 그날 밤 모텔 근처 맨홀 기억나요? 뭔가 이상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맨홀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성우는 망설였다. 위험할 수 있어요. 태호가 아직 그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고 같이 가주실래요? 경찰도 불러볼게요. 지연의 간절한 눈빛에 성우는 결국 동의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연락했지만 단서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출동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죠. 우리끼리 가봐야겠네요. 하지만 위험하면 즉시 돌아와야 해요. 성우의 차를 타고 모텔 근처에 도착했다. 주간에 보니 모텔 주변은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맨홀이 있던 곳으로 갔죠. 맨홀 뚜껑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주변에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최근에 열었던 것 같아요. 성우가 말했다. 지연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맨홀 옆 풀숲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지연이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금속 물체였다. 열쇠였습니다. 이것 차 키인가? 성우가 살펴보았다. 렌터카 키 같은데요. 이건.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이것이 태호의 것일까? 혹시 그는 이곳에 무언가를 숨겼을까? 아니면 다른 피해자가?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갑자기 주변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죠. 지연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텔역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태호의 차와 비슷했죠. 성우 씨, 저 차. 성우도 차를 발견했다. 들어가 볼까요? 아니면 경찰에 연락할까요? 지연은 망설였다. 경찰을 부르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 태호가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죠. 경찰에 연락해요. 하지만 우리도 조금 더 주변을 살펴봐요. 성우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모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모텔 뒤편으로 이어지는 숲길이 있었죠. 태호가 사라졌던 방향이었습니다. 저쪽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성우가 전화를 끊었다. 경찰이 곧 온대요. 위험하니 기다리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숲길을 향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지연은 성우에게 말했죠. 잠깐만 숲길 초입까지만 볼게요. 위험하면 바로 돌아올게요. 성우는 망설이다가 따라왔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숲길로 들어섰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고 버려진 듯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바로 옆에 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두막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분명 태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태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 준비됐어. 이번에는 실수 없어야 해. 함께 있던 남자가 대답했다. 확실해? 지난번처럼 놓치면 안 돼. 태호가 웃었다. 걱정 마. 그 여자는 이미 다 준비됐어. 오늘 밤에 끝내자.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여자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 태호는 아직도 자신을 노리고 있었나? 지연은 성우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성우가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았고 소리가 울렸죠. 태호와 다른 남자가 곧바로 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야? 태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연은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지연은 성우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태호와 다른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숲길을 빠져나와 모텔 주차장으로 접어들었지만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차로 가요, 빨리. 성우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주차된 성우의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검은 세단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죠. 창문이 내려가고 태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연 씨, 왜 도망가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태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지연은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느꼈다. 성우가 지연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성우의 말에 태호는 웃었다. 경찰이요? 뭐라고 신고했죠? 증거도 없이? 지연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당신 정체를 알아요. 여러 여성들에게 한 짓도 알고 있어요. 태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차에서 내린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도 다른 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점점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냥 잊으면 될 일인데. 태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성우가 반사적으로 그를 밀쳤습니다. 태호가 비틀거리다가 균형을 잡았죠. 이런 영웅 행세는 좋지 않아요. 태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모텔 입구 쪽에서 두 대의 경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다른 남자의 표정이 굳었죠.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태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은 타이어 소리를 내며 빠르게 빠져나갔죠. 경찰차가 두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전화하신 분이죠? 경찰관이 물었다. 지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성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무전을 쳐 도주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다른 경찰관은 두 사람을 경찰차로 안내했습니다. 파출소로 가서 자세한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출소에서 지연과 성우는 오늘 있었던 일과 어제 발견한 정보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태호의 범행 패턴, 숲속 오두막, 들은 대화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두막을 수색하기로 했죠. 오늘 밤 그 여자를 노린다고 했어요. 지연이 불안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피해자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에 지연은 혼란스러웠다. 다른 피해자? 그렇다면 자신은 안전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다른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일까?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아야 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 어떻게 접근했는지. 성우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다. 잠깐만요. 지연 씨 당신이 소개팅했던 곳, 카페 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남 쪽 카페였어요. 그곳에 CCTV가 있을 거예요. 태호의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관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카페 위치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은 카페 CCTV에서 태호의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했다고 연락해 왔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실명은 유태호가 아닙니다. 박재현이라는 인물로 이미 여러 건의 사기와 폭행으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다. 처음부터 가짜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두막을 수색한 결과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오두막에서 여러 여성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와 함께 오늘 밤 계획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두막에서 발견된 메모장이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9시 박지수 강남역 카페. 이 여성이 다음 타깃인 것 같습니다. 지연은 그 이름이 낯설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었죠.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여성에게 경고해야 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치 중입니다. 그리고 박재현, 일명 태호를 잡기 위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불안했다. 박재현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분명 계획을 바꿀 것이고 함정을 의심할 것이었죠. 지연은 성우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성우도 같은 생각인 듯 했죠. 성우의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 경찰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도 위험하고 또 다른 피해자도 생길 거예요. 지연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다.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이것이 박재현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면 어떨까요? 성우는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지연의 설득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에게도 계획을 설명했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지연은 가짜 일정을 SNS에 올렸다. 기분 전환으로 오늘 밤 스스로에게 선물 강남 클럽 갈래. 이것은 박재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밤 10시 지연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클럽에 도착했다. 1시간이 지났지만 박재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연 씨, 즐겁게 노세요? 클럽은 어때요? 박재현의 목소리였다. 그는 알고 있었죠. 지연이 클럽에 온 것을요. 당신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너무 많네요. 지연 씨가 함정을 준비한 건가요? 경찰이 귓속말로 지시했다. 대화를 계속 유지하세요. 신호를 추적 중입니다. 클럽에서 나와요. 혼자서 대화하고 싶어요. 경찰이 지시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안 나갈 거예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선택권이 없어요. 나오지 않으면 당신 친구가 다칠 거예요. 성우 씨는 지금 위험해요. 내 동료가 그와 함께 있거든요. 지연은 창백해졌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분 드릴게요. 클럽 뒷문으로 나오세요. 혼자서. 지연은 결단을 내렸다. 화장실을 통해 빠져나가 클럽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에 도착하자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박재현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연 씨.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성우였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전 경찰과 함께 있어요.
함정이에요. 거기서 나와요. 지연은 박재현을 노려보았다. 그가 거짓말했음을 깨달았죠. 박재현이 차에서 뛰어내렸고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들이 모든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박재현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포위했죠. 박재현, 움직이지 마세요. 체포합니다. 박재현의 차에서는 여러 여성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약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속이고 해쳐왔던 것이었죠. 며칠 후, 지연은 인터뷰에 응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성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지 말고 이성을 가진 판단 주체로 대해주세요.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후 지연은 다시 모텔 앞을 찾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이제는 텅 빈 주차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차에 올랐고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에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연은 중얼거리며 차를 출발시켰다. 모텔과 공포의 기억을 뒤로하고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